이랜드 외식사업부에 다녔었고요. 12년 차에 퇴사했습니다. 그리고 연봉은 세후로 540씩 월급으로 받았으니까 연봉으로 환산하면 8,200 정도가 되겠네요. 지금은 안 그런데 당시에 그 이랜드 분위기가 어땠냐면 7시에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. 아침 7시. 네, 제가 보통 퇴근하던 시간이 저녁 10시. 집에 택시 타고 들어가는 적도 많고 너무 힘들었고요. 이러다 죽겠다. 저 외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퇴사를 하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다른 계열사로 옮기거나 했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외식으로 제가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패션보다 외식이 조금 더 워라밸이 좋았어요. 뭔가 좀 문화가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옮겼는데 좀 생각보다 달랐던 거는 제가 외식을 싫어하더라고요. 그 먹는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도 아니고요. 와, 그러면 그 외식 사업부에서 몇 년 있으셨던 거예요? 외식 사업부에서 10년 있었죠.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력은 엄청 많이 하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잘 안 나는 거죠. 나도 재미도 없고. 네, 외식에 관심이 많고 외식에 뜻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진짜 재밌게 일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 레스토랑을 하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다 갈아 넣어가지고 임원이 됐어. 그럼 그때 임원이 돼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희생된 내 삶을 비교해보면 내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. 몇 년 차에 좀 느끼셨던 거예요? 패션에서 2년 있고 가서 한 1, 2년 있다가 거의 곧바로 느꼈어요. 그러면 그때부터 퇴사 준비를 조금씩 하셨던 거예요? 그러진 않았죠. 네, 대안이 없었으니까. 그 무렵에 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장사를 해요. 정육점을 해서 G바겐 끌고 이런 친구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. 헬스 트레이닝을 엄청 전문적으로 해서 막 아우디를 끌고 외제차를 끌고 분명히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거든요. 그 친구들보다.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좀 뜯어보니까 재능이더라고요.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재능을 좀 살려서 누구는 장사로 누구는 뭐 헬스 트레이닝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부를 이미 쌓은 거예요. 성과를 만들고. 30대 중반에.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. 나도 재능이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. 네. 노력 대비 성과가 확 날 수 있는 나만의 재능이 있을 텐데 사람의 재능을 조금 잘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갤럽 강점 코칭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. 강점, 재능. 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던 건데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지금. 맞아요. 나도 찾고 싶다. 일단은 처음에 호기심이었네요. 호기심이었어요. 내 강점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. 결혼을 하고 한 1년 차 됐을 때였어요.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. 퇴사하고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봐라. 아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더니 플로리스트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. 6개월짜리 창업반을 끊어줬어요. 이걸 잘하는 거예요.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. 돈이 되겠다.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컨설팅을 해줬어요. 창업반 6개월 과정이 끝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. 너무 답답했죠. 네. 제 성격은 이미 막 진도를 빼갖고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투자했는데. 맞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코칭 자격을 따게 됐고 배운 걸 가지고 아내를 코칭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500이었어요. 순수익이. 네, 첫 달에.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칭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갖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구나. 진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첫 코칭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. 만약에 제 첫 코칭이 별 성과가 없었어요. 했는데 막 반응도 별로 없고 성과도 그냥 막 뜨뜻미지근하고 하면은 아마 저는 거기서 그냥 내려놓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. 그냥 뭐 다니던 네. 회사 다니지 뭐. 이거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 아내를 코칭한 게 터져가지고 아내는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고요. 이랜드라는 회사가요, 사람들을 뽑을 때 인적성으로 이 갤럽 강점 검사를 봐요. 저의 어떤 회사 동료, 선배들이 전부 다 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.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완전히 노다지였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땄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코칭해달라고 줄을 섰어요.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회의감이 계속 생겼었는데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내 본업보다는 사이드에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열정이 생기셨겠네요. 그때부터는 뭔가 사실은 회사 일보다는 코칭에 조금 더 좀 관심이 생겼었고요. 제가 코칭했던 사람이 막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변했는지를 네. 확인할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계속 피드백을 해볼 수. 내 업으로 삼았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그걸 돈 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보다 보니까 이거 나가서 좀 비즈니스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셨던 거죠. 맞아요. 점심시간에도 하고요. 그다음에 퇴근하고도 하고 주말에도 막 시간 내서 직원들 불러다가 하고 실력을 쌓고 하다 보니까
내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, 잘하는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회사가 좀 싫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이걸 나가서 좀 하고 싶다. 그래서 사실 회사에 대한 회의감이 더 들었던 거죠.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면은 좀 그렇게 되잖아요. 회사에서 있는 이 시간이 뭔가 시간 낭비 같이 느껴지고 좀 나가서 내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미님이 퇴사를 좀 많이 미뤘다고. 제가 코칭 자격증을 31살에 땄고요. 퇴사를 38에,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코칭과 회사 생활을 병행했던 건데요. 코칭으로 퇴사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는 한 34살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년을 사실은 계속 망설인 거죠. 왜 망설였냐면 사실 자리가 아까운 거죠. 왜냐면 내가 따지고 보면 대기업에서 브랜드장까지 올라가고 내가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모험을 하면 나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죠.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요, 목이 좁은 호리병 안에다가 땅콩을 넣어놓는데요. 네. 원숭이가 그 땅콩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호리병 안에 손을 축 넣어요. 땅콩을 쥐잖아요. 못 넣는구나. 주먹을 줬으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. 이거 놓으면은 풀려날 수 있는데. 그걸 못 놓으셨던 거구나. 맞아요. 제가 그 4년 동안 사실 그 원숭이였던 거예요. 이 월급, 이 땅콩 한 줌을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놓지 못해서 그냥 계속 망설였던 거죠. 저의 퇴사는 회사가 적이었다기보다는 이 땅콩 한 줌을 놓지 못하는 어떤 제 자신과의 싸움. 코칭을 잘하려면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되잖아요. 내가 코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브랜딩이 되고 잘 알려져야 코칭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, 회사를 다니면서 퍼스널 브랜딩이 어렵죠. 인스타에다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내 코칭 후기 같은 걸 올리다가 인사팀한테 걸렸어요. 불려갔어요. 근데 제가 팀장이었거든요. 바로 자천됐고,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 코칭을 기대만큼 이렇게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겠구나. 일단 시도를 해봤으나 현실에 바로 발각이 됐던 거네요. 네, 바로 귓방망이 맞았어요. 정신 차리라고. 네, 정신 차려라. 근데 사실 맞아요.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 브랜드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좋아하겠어요. 그래서 한계를 일단 느낀 게 첫 번째였어요.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또 뭐가 있을까? 적어봤어요. 책이 하나 있었고요. 글쓰기, 그리고 운동. 저한테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3가지였어요. 퇴사해야겠다. 왜냐면 이 3가지를 즐기는 데는요, 돈이 안 들어요.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. 내가 코칭을 해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행복할 수 있겠다. 그래서 그게 결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무슨 행복을 더 누리겠다고 저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지? 사실은 잠자는 시간 빼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뭐 절반 이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? 정리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.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준비는 전략이었죠. 나가서 어떻게 내가 움직일 거냐. 내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전이니까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키울 거고 거냐. 어떻게 내 영향력 올릴 맞아. 거고. 시트 다 나눠가지고 6개월짜리 월별, 주간별 다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짰어요. 나가면 6개월 동안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겠다. 짜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왜 망설였지?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? 이거 완벽한데? 이렇게 나가서 하면 무조건 성공하겠는데? 이걸 준비가 딱 되고 나서 이야기했죠. 이 완벽한 계획을 다 실행에 옮겼어요. 이 6개월짜리 계획을 제가 계획한 거에 맞게 전부 다 실행에 옮겼는데요. 그 완벽한 계획이 10개 중에 8개가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. 실패했어요, 사실은. 다시 뭐 회사로 들어갈까 뭐 이런 고민을 했냐? 그건 아니고요. 오히려 제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.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제가 인스타로 독서 계정을 하나 운영을 해요.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얼굴 잘 모르고 친분 없는 사람이랑 그렇게 만나서 막 밥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근데 내 계획 10개 중에 다 계획대로 안 됐어. 나가리 듣는데 그냥 한번 해보지 뭐.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한번 주변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인들을 한번 그룹 코칭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. 할 수 있다. 8분을 제가 코칭을 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을 코칭한 걸 계기로 되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. 그때 소개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. 변수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. 예측하고 막 예상하고 계획 짜는 시간에 그냥 행동을 하나 더 하자.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. 불안감 당연히 있었죠. 행동의 결과는 내가 알 수 없다. 사실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불안감 더 커지거든요. 과정에 집중해야겠다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과정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이 과정 안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. 나의 생각, 나의 행동.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내가 100% 통제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막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 사실 결과 때문에 불안한 거고, 이 결과가 잘 나올까?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?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건데, 그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?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?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한 반보안만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제가 하는 일에 집중했던 게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되게 도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
후회 전혀 안 하고요. 오히려 더 빨리 나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애초에 나올 자격이 있었어요. 사실은 내 인생이잖아요. 내가 뭐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 뭐 여행하면서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, 잘하는 일로 다른 돈을 벌어보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냥 그런 고민을 했나. 더 빨리 나올 걸 그랬다. 한 살이라도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체력이 좀 받쳐줬을 때 그때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. 독립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4가지 자유가 있대요. 집중할 수 있는 자유,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, 즉흥적일 수 있는 자유,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. 퇴사하고 나서 이 4가지가 다 생겼고요. 거기서 추가로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어요. 마음껏 실패해도 돼요. 내 일이니까. 네. 제가 이 모험의 대장이고 내가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이런 게 제일 좋죠. 내가 매일 하는 일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의 일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견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5일을 나는 견디고 이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이 온전히 내게 되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과정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쌓이는 거니까 나한테. 그냥 하고 싶은 거 해.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 두려워하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하기 싫은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. 이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. 근데 사실 1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이걸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 퇴사하고 어떤 저만의 모험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10년 후에 저는 지금의 저한테 너 잘하고 있다. 네.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. 계속 하면 될 거다. 이렇게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겠죠. 계속 해오던 강점 코칭 이거를 셀프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. 브랜딩 차원에서 이름을 바꿨고 이 셀프 해킹 프로그램을 이 30대의 어떤 회사원들이 자기 재능을 찾고 이 재능 영역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좀 많이 더 하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한번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책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잘 해가지고 저의 코칭과 저의 책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. 네,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